비과세를 꼭 한번 받아야만이 부자로 가는 반열에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는 주택 비과세죠. 토지에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에는 비과세 제도가 있어서 비과세를 꼭 한번 받아야만이 부자로 가는 반열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데요. 워낙 복잡하니까요. 1세대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잘 알아야만이 세대 분리도 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세대원을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세대원들이 많아야 청약 점수가 높잖아요. 그럴 경우는 세대원들을 많이 구성하면 되는 거고, 아들이 주택이 하나 있고 아버지가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세대를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만이 비과세 받죠. 만약에 2주택이면 안 되는 거고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2년 이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추가됐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인 경우에는 거주 요건 2년이 추가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양도 당시에 실질 거래액이 12억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죠. 9억이었는데 2021년 12월 8일 잔금 청산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상관없는 거죠. 만약 13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 않고 일반 과세로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갈 때 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은 호갱노노 사이트입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호갱노노 이걸 치시면 아파트 시거래 사이트 나오죠. 규제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모든 전국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세대라 말씀드릴게요. 거주자, 비거주자 죄입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전부 다 1세대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1세대다. 근무, 사업상 형편으로 별도의 주민등록이 되거나 자녀가 취약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도 1세대에 포함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기본적으로 1세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의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요.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우리는 구분하고 있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 그리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얘기합니다. 세법상으로는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다, 체류한다. 그러면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그 배우자 포함해서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같이 안 살더라도 이런 이유로서 주민등록상에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단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합니다. 거소는 좀 일시적으로 머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어떻냐면 취약, 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 가족이나 형제, 자매, 배우자 이 모든 분들이 이런 이유로 주민등록상 같이 안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으로 본다. 그러면 1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나 부모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30대 미만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으로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때문에 좀 멀리 가서 주민등록을 옮길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그래서 세대를 분리한다고 아들하고 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예의도 있습니다. 직계 존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위장전입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본다. 위장전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1세대로 본다.
이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남편도 주택이 하나 있고 아내도 주택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2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률상 이혼하자 해서 이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본다? 가짜 이혼한 거로 봐서 1세대로 본다. 그래서 비과세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직계 비속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에 포함하지 않는다. 30세 이상인 경우는 세대를 분리할 수가 있죠. 30세 넘은 아들에게 분리할 수 있으니까 주택을 분양받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자녀에게 배우자가 없더라도 별도 세대로 본다. 자녀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인 경우에는 30대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요. 30세 미만인 직계 비속이 세대를 달리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활용을 못하는데 미성년자는 아니면서 30세 미만이라도 독립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독립 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독립적인 생계 인정 범위는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을 내야 돼요. 이걸 증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해서 혼자 사는데 80만 원 정도 벌면은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아들이 둘인 경우에는 123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 벌면은 2인 가구인 경우는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르바이트에서 80만 원, 100만 원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비과세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아들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대 분리를 하면은 주택이 2개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틈새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알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대 분리 자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는 세대 분리 가능하고요.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나이 무관하게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독립세대로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분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아들들에게 나중에 주택을 증여를 해서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만약에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다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전부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든 세대가 다 갖고 있는 주택수를 포함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직계 존속의 경우, 자 부모님과 조부모님 경우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다르게 살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유리한 대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명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주민등록상 같이 됐더라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다르게 산다 그러면 다르게 사는 지역에 뭐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거기 살게 되면 증명할 수 있는 걸로 증명하게 되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현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의 주택수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비과세 받지 못한다. 이 말인 거죠. 단 본인 기준으로 처남, 처형, 처제는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나 형수, 제매, 매형, 동서 등은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어도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에 대해서 자녀의 경우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살아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눈여겨봤다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청약을 받을 경우는 세대의 구성원을 많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까지 세대 구성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 2개가 있을 경우 이걸 증여를 해서 세대를 나눠가지고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1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이 있는데도 주택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주택이더라도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 양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헷갈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행히 저는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가지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지킨다 부동산 기대해 주시고요. 세금에 대한 상식들 잘 나눠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